신생아에 대한 부모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너무나도 커서 발진 등 어떤 증상이 조금만 나타나도 크게 염려한다. 그러나 신생아 황달에 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아기가 극단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않도록 잘 관찰해야 하지만 말이다. 오늘 글에서는 신생아 황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것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신생아 황달의 원인 황달은 피부와 점막이 노랗게 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 원인은 대개 적혈구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물질인 빌리루빈이다. 그리고 황달의 정도를 검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혈액검사다. 그러나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높지 않은 경우 아기의 황달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아기는 고빌리루빈 열증 상태에 빠지게 되며 입원이 필요하다. 이 조처는 상태의 제어와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다. 치료 이제 신생아 황달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단지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신생아의 수유 주기를 기록하자.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아기가 우유를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기가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모유 수유 관련 황달은 드물며 일반적으로 생후 일주일이 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때 소아과 의사만이 신생아를 평가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 가정광선요법을 하자. 이 요법은 고빌리루빈 열증 치료의 신생아학과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집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 하루에 10분 정도 신생아를 햇빛에 노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 아기는 반드시 기저귀와 눈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대는 아침 9시 이전이다. 위험 상황 식별하기 위해서 언급했듯이 신생아 황달은 매우 흔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의 평가가 필요한 특정 징후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신생아 황달의 초기 발병 징후를 관찰해야 한다. 생후 첫날부터 노란색이 나타나면 소아과 의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상태를 평가한다. 신생아 황달은 생후 첫 2주간 지속할 수 있다. 이는 간이 제 기능을 시작하기 전에 조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생아 황달으로 인한 합병증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 뇌세포까지 침범하게 된다. 따라서 신진대사와 신경기능을 변경시킨다. 의사는 이를 핵황달이라고 부른다. 이를 예방하려면 소아과 의사와 상담하여 출생 후 일주일 뒤에 아기의 황달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소아과 의사는 빌리루빈 수치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수치가 과도하다면 광선요법 치료를 위해 아기는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병원 광선치료 절차 광선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생아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 병원에서는 이때 부모가 24시간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생아 병원의 간호사는 고빌리루빈 혈증이 있는 신생아에게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의료인의 권장사항을 따라야 한다. 또한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모유 수유를 중단하지 말자. 결론 신생아가 생후 첫 며칠간 황달로 인해 피부색 변화를 경험하는 건 정상이다. 그러나 경상이 있거나 사라지지 않는 경우 아기를 계속 주시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